화장실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화장실은 그냥 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깨끗하게만 유지하면 된다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청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장실 하나가 당신 집 전체의 돈 흐름을 조용히 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분들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열심히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아끼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오래 생각했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노력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운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잘 모이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 딱 하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화장실 안에 두는 물건이었습니다. 단 3가지입니다. 그 3가지가 집 안의 재물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습니까? 월급날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뭔가 뿌듯한 느낌. 이번 달은 좀 모아봐야지. 그런데 일주일이 지납니다. 반이 사라져 있습니다. 뭘 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쓴 것도 없는데 어딘가로 새어 나갔습니다. 다음 달에 또 들어옵니다. 또 사라집니다. 투자를 해봐도 저축을 해봐도 결국 같은 자리입니다. 이분들의 집 화장실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3가지 중 하나가 당신의 화장실에 있다면 재물 기운은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매일 보이지 않게.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는 기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의식의 이야기입니다. 생활 습관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공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집에서 가장 강하게 기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무엇을 두느냐가 재물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절대 두면 안 되는 3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두는 물건입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추천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영상에서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장실에 있는 순간 당신의 재물 기운을 천천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수구세커라고 합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곳,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이 모이면 재물이 모이고 물이 빠져나가면 재물도 함께 흐릅니다. 화장실은 구조 자체가 기운이 나가는 방향으로 설계된 공간입니다. 배수구, 변기, 하수관 모두 밖으로 내치하는 방향입니다. 이 공간에 무언가를 가져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도 같은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보이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첫 번째 물건입니다. 바로 화분입니다. 잠깐 화분이요?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화분은 좀 해두십니까? 공기도 맑게 하고 기분도 좋게 하고 화장실에 작은 식물 하나 두면 분위기도 살아난다고 인테리어 영상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 정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물은 풍수에서 생기성회의 상징입니다. 살아있는 기운, 위로 올라가고 퍼지고 활성화되는 에너지입니다. 그 생기를 화장실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에 가장 강한 생기를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생기가 배수구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재물을 끌어당겨야 할 에너지가 화장실 바닥을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화분이 좋은 것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 화분 실제로 잘 관리가 됩니까? 화장실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습도는 높고 환기는 잘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식물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싱싱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잎이 조금 노래집니다. 두 달이 지납니다. 아랫잎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무의식은 무엇을 느낄까요? 생명이 천천히 시들어가는 것, 관리받지 못하는 것, 방치. 이 무의식의 신호가 재물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살아있는 것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공간에 돈이 머물겠습니까? 기운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이 그 공간을 이미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식물은 집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고 물으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이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 기운을 가장 강하게 끌어올리는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 위치에 화분을 두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물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화장실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우는 데는 단 3초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물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짚겠습니다. 화장실 문 지금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열어두십니까? 닫아두십니까? 이것만으로도 재물 기운이 달라집니다.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두어야 합니다. 화장실의 기운이 집 안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빠져나가는 기운이 거실로, 방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변기 뚜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내릴 때마다 뚜껑을 열어두면 기운이 함께 위로 올라갑니다. 내려가야 할 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변기 뚜껑을 닫는 것, 화장실 문을 닫는 것, 이 두 가지 습관이 재물 기운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방어선입니다. 자, 두 번째 물건입니다. 낡고 오래된 수건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보풀이 일어났습니다. 냄새가 조금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건만이 아닙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칫솔, 뚜껑이 들러붙은 샴푸, 쓰다 남은 비누 조각들이 서로 눌러붙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화장실 한켠에 조용히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쓸 수 있으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바로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풍수에서 낡음은 막힌 기운입니다.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는 것, 시간이 지나 굳어버린 것, 더 이상 생기를 품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집안에 있다는 것은 그 집의 기운도 같은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 해도 낡은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풍수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리의 이야기입니다. 낡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무의식 중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나는 새로운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지금 있는 것도 잃을까 두렵다. 변화가 무섭다. 버리지 못하는 습관과 돈이 모이지 않는 습관은 뿌리가 같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입니다. 눈을 뜹니다. 화장실로 갑니다. 세면대 앞에 섭니다. 수건을 짚습니다. 그 수건의 감촉이 어떻습니까? 보들보들합니까? 거칩니까? 냄새는 어떻습니까? 맑습니까? 뭔가 눅눅한 냄새가 배어 있습니까? 그 느낌이 하루의 첫 번째 감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처음 피부에 닿는 것, 그것이 거칠고 낡은 것이라면 그 기운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재물은 좋은 기운이 흐르는 곳으로 향합니다. 낡고 탁한 기운이 시작되는 하루에 좋은 흐름이 찾아오겠습니까?
낡은 수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화분과 낡은 수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건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는 대부분의 분들이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수록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재물운을 높이려고 일부러 구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장실에 있는 순간 효과가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풍수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십니다. 책을 사서 읽기도 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영상도 찾아보십니다. 이 물건을 두면 재물운이 좋아진다. 이런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 정보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보에는 반드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풍수에서 모든 공간은 각기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느 공간에 두느냐에 따라 작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치를 모르고 물건만 따라하면 그 물건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그 역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세 번째 물건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리고 숯입니다. 그리고 풍수 소품들입니다. 소금은 나쁜 기운을 정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릇에 소금을 담아 집안에 두면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숯은 공기를 정화하고 습기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습기도 많고 냄새도 나는 공간이니까요. 황금 두꺼비, 복숭아 나무 조각, 오방색 실, 재물운을 높인다는 풍수 소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화장실에 두신 분들 계십니까? 기운이 안 좋은 공간이니까 이걸 두면 좋아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두셨을 겁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소금과 숯의 성질을 아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기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가득한 공간에 두면 그 좋은 기운을 빨아들여 더욱 강화합니다. 그런데 나쁜 기운이 흐르는 공간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쁜 기운을 흡수합니다. 화장실입니다. 기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탁하고 무거운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소금이, 그 숯이 그 기운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당신이 손으로 집어듭니다. 만집니다. 집안 다른 곳에도 가져다 놓습니다. 화장실에 탁한 기운을 품은 물건이 집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풍수 소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 두꺼비는 재물을 끌어당기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의 기운이 흐르는 방향이 있습니다. 밖으로, 아래로, 배수구를 향해 그 흐름 안에 재물 소품을 놓으면 그 물건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됩니다. 좋은 것을 나쁜 곳에 두면 그 좋음이 힘을 잃습니다. 오히려 그 방향으로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쁜 기운을 정화하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화는 덮는 것이 아닙니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원래 비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 외에는 두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비움이 곧 정화입니다. 비움이 곧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화장실에서 꺼내야 할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 무언가를 채워 넣으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 자체도 함께 꺼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화분, 낡은 수건, 소금과 풍수 소품, 이 세 가지를 화장실에서 치우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추십니다. 치웠습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치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비운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의 기운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것을 모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운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비웠습니다. 화분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건을 버렸습니다. 소금과 풍수 소품을 치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비운 공간은 아직 그냥 빈 공간입니다. 기운이 새로 흐르기 시작하려면 그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정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결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그런데 제대로 하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표면만 닦는 것과 기운까지 정화하는 청소는 다릅니다. 세 곳을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변기 테두리 안쪽, 세면대와 벽이 만나는 경계선, 그리고 배수구. 이 세 곳은 하루만 지나도 물때가 앉기 시작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놓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이 세 곳은 기운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입니다. 물때는 기운의 막힘입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쌓이면 재물의 흐름이 막힙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매일 한번 이 세 곳만 닦으십시오. 2분이면 됩니다. 재물이 드나드는 집의 화장실은 항상 깨끗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환기입니다. 화장실은 습기가 찹니다. 습한 공기는 무겁습니다. 무거운 공기는 정체됩니다. 기운도 함께 정체됩니다. 재물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창문이 있으시면 매일 여십시오. 아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창문이 없으시면 환풍기를 충분히 가동하십시오. 샤워 후에 바로 끄지 마십시오. 최소 20분은 두십시오. 가볍고 맑은 공기가 순환하는 곳에 기운도 함께 흐릅니다. 막혀있는 공기를 내보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실천입니다. 세 번째는 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면 많은 분들이 방향제를 씁니다.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탈취제를 걸어둡니다. 그것은 냄새를 덮는 것입니다. 원인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적인 향이 나쁜 기운 위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섞인 것입니다. 먼저 청소로 냄새의 원인을 없애십시오. 그 다음 천연 재료를 쓰십시오. 말린 허브 몇 가지를 작은 그릇에 담아두어도 좋습니다. 천연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린 작은 용기도 좋습니다. 인공향이 아닌 자연의 향입니다. 그 향이 공간의 기운을 가볍게 합니다. 그 공간을 쓰는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맑은 마음이 좋은 판단을 낳습니다. 좋은 판단이 좋은 재물의 흐름을 만듭니다. 자, 화장실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시작입니다. 집안에서 기운이 새는 공간이 화장실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화장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문입니다. 들어오는 문이 막혀 있으면 재물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화장실을 잘 정리해도 현관이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 이 두 곳이 함께 정비될 때 기운이 제대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현관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기의 입구라고 합니다. 집 밖에서 흐르는 기운이 처음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 그 통로의 상태가 어떤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결정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물이 흐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그 물을 논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물길을 냅니다. 그런데 그 물길 입구가 좁고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들어오려다가 방향을 돌립니다.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이 막혀 있으면 들어오려던 재물 기운이 그 집을 그냥 지나칩니다. 지금 당신의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은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가지런합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까? 오래된 우산이 물 뒤에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배달온 박스가 현관 한쪽에 며칠째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집의 현관은 기운이 막혀 있습니다. 들어오려는 기운이 입구에서부터 걸립니다. 막힙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조명입니다. 이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어두운 현관, 전구가 나갔는데 바꾸지 않은 현관, 창이 없어 낮에도 어두운 현관, 재물 기운은 밝고 활기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어둡고 침침한 입구에는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현관 조명이 어둡다면 오늘 바꾸십시오. 이 하나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현관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앞서 화장실 화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장실에는 화분이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현관은 다릅니다. 현관에는 살아있는 식물이 좋습니다. 현관의 식물은 들어오는 기운을 맞이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운이 집 안으로 더 잘 흐르도록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 식물은 피하십시오. 선인장, 장미처럼 가시가 돋은 것들입니다. 가시는 기운을 막는 성질이 있습니다. 들어오려는 것을 찌릅니다. 둥글고 풍성한 잎을 가진 것이 좋습니다.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로 처지는 것은 피하십시오. 그리고 신발입니다. 신발은 항상 가지런히 앞코를 바깥쪽으로 향하게 짝이 맞게 쌓아두지 말고 필요한 것만. 정돈된 신발은 밖에서 돌아오는 기운이 다시 집 안으로 잘 들어오게 합니다. 어지러운 신발은 그 기운도 함께 흩어지게 만듭니다. 화장실과 현관, 이 두 공간을 함께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 흐름은 크게 달라집니다. 기운이 나가는 곳을 막았습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열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공간을 아무리 바꾸어도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과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 그 차이는 공간보다 먼저 그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삶이 크게 달라진 분들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타고난 것이라고. 그런데 오래 들여다보니 달랐던 것은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것들, 그것이 쌓이고 쌓여 10년 뒤에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돈이 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들쑥날쑥합니다. 오늘은 6시, 내일은 9시, 모레는 7시 반, 기준이 없습니다. 기운은 흐름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흐름, 규칙적인 리듬, 불규칙한 생활은 기운의 흐름을 매일 끊어냅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둘째, 물건이 떠돌아다닙니다. 쇼핑을 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소파 위에 놓습니다. 며칠 후에 또 다른 곳에 옮겨집니다. 나중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떠도는 물건은 떠도는 돈을 상징합니다. 물건의 자리가 없는 집에는 돈도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셋째,
지갑이 어지럽습니다. 영수증이 구겨져 있습니다. 카드가 뒤섞여 있습니다. 어디서 생긴지 모르는 잔돈이 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그 집이 어지럽다면 돈이 오래 머물겠습니까? 반면 재물이 모이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침이 일정합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운이 일정하게 흐릅니다. 쌓입니다. 둘째, 모든 물건에 자리가 있습니다. 열쇠는 항상 현관 옆 고리에, 지갑은 항상 서랍 왼쪽 칸에, 안경은 항상 침대 옆 작은 선반에, 물건이 자기 자리를 알고 있는 집, 기운도 자기 자리를 압니다. 재물도 머물 곳을 찾습니다. 셋째, 돈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쓸 돈과 모을 돈을 구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관리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입니다. 존중받는 곳에 돈은 더 오래 머뭅니다. 지갑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떻습니까? 부풀어 있습니까? 닳아 있습니까?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본인도 잘 모르십니까? 지갑은 돈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낡고 어지러우면 그 안에 있는 것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영수증부터 꺼내십시오. 쓰지 않는 카드를 꺼내십시오. 지갑이 홀쭉해지십시오. 색은 검정, 짙은 갈색, 네이비처럼 안정된 색이 좋습니다. 황금색이나 빨간색은 화려하게 순환하는 색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모으고 싶으시다면 안정된 색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갑은 1, 2년에 한 번 새 것으로 바꾸십시오. 낡은 지갑을 오래 쓰는 것은 낡은 수건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입버릇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십니다. 나는 원래 돈복이 없어. 어차피 벌어봤자 다 나가. 나랑 돈은 인연이 없나 봐. 가볍게 하는 말입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은 기운을 만듭니다. 반복되는 말은 현실을 만듭니다. 재물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매일 입에 달고 사는 것은 매일 재물을 밀어내는 기운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말들을 삶에서 지워내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정직하게 벌고 차곡차곡 모은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공간을 바꾸었습니다.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을 점검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바뀔 때 재물의 흐름은 진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오늘 밤 10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신 다음 딱 10분만 쓰십시오. 그 10분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끝나고 집에 가시면 바로 이것부터 하십시오. 10분입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첫째, 화장실로 가십시오. 화분이 있습니까? 지금 꺼내십시오. 낡은 수건이 있습니까? 지금 버리십시오. 아깝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생각이 재물을 막아온 것입니다. 버리십시오. 속은 그릇이나 풍수 소품이 있습니까? 꺼내십시오. 변기 뚜껑을 닫으십시오. 화장실 문도 닫으십시오. 배수구를 한번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쌓여 있습니까? 지금 치우십시오. 화장실 하나가 달라집니다. 3분이면 됩니다. 둘째, 현관으로 가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십시오. 앞코를 바깥으로 짝을 맞추어 묵혀둔 박스나 쓰지 않는 우산이 있다면 치우십시오. 조명을 확인하십시오. 어둡다면 오늘 바꿀 전구를 준비해 두십시오. 현관이 달라집니다. 3분이면 됩니다. 셋째, 지갑을 꺼내십시오. 영수증을 모두 꺼내십시오.
버리십시오. 쓰지 않는 카드를 꺼내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지갑 안이 가볍고 단정해졌습니까? 좋습니다. 지갑 자체가 낡았다면 이번 주 안에 새 것으로 바꾸겠다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4분이면 됩니다. 화장실 3분, 현관 3분, 지갑 4분, 10분입니다. 오늘 밤 이 10분이 재물의 흐름이 바뀌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변화를 기다립니다. 좋은 기회가 오길, 큰 거래가 성사되길, 특별한 행운이 찾아오길. 그런데 재물의 흐름은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변기 뚜껑 하나를 닫는 것, 낡은 수건 하나를 버리는 것, 신발 한 켤레를 가지런히 놓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무의식에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내 공간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좋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신호가 매일 쌓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납니다. 어느 날 문득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화장실에 화분이 있다고 해서 이미 모든 재물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풍수는 저주가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흐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알았다면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깨달음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릅니다. 어제를 탓하지 마십시오. 어제는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밤 단 10분, 그것으로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께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오늘 밤 실천한 것을 한 줄 남겨주십시오. 화분 꺼냈습니다. 수건 버렸습니다. 지갑 정리했습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 자신의 결심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침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침실은 기운이 충전되는 공간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몸을 누이는 곳,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는 공간. 그런데 그 공간에서 잘못된 것들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낮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운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재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 전체가 그 공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